저 34번부터 보시면은요. 제품 팔았죠. 매출의 과세 1등 상사부.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360. 그 다음에 세금이 36만 원인데 이 문제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끝쪽에 보시면 공급 대가라고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있으세요? 공급 대가. 공급 대가의 뜻은 부가가치세 뭐세요? 포함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96만 원인데 선수금 잔액을 차감했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금액 모르면 우리 얼마로 갈 거라고요? 1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 받았습니다. 무슨 어음이야? 받을 어음 296만 원. 굿. 그다음에 35번 원재료 샀습니다. 매입의 과세에 대한 산업부. 차변의 원재료가 1800, 세금이 180, 현금이 얼마예요? 80, 외상이 얼마예요? 900, 어음이 얼마예요? 1000.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산회계랑 전산세무의 차이점이에요. 전산회계였으면은 대변에 2개 정도 나오거든요. 현금 외상매입금 아니에요. 현금 지급업. 이렇게 나오면 전산회계가 되는 거고 3개씩 4개씩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산세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귀찮게 만들더라고요. 시험 문제 자체를. 그 다음에 36번 보시면 매입의 과세 기린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와인 세트를 공장이 받는 거죠. 그 공장 직원이죠. 복리 후생비. 거래처 직원이 받으면 접대비로 바뀌는 거고 불공이 되는 거세요. 그 다음에 200만 원. 공급가액의 뜻이 뭐예요? 부가세 별도예요. 그러면 세금은 얼마예요? 20만 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 그거.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글씨 하나 바뀌면 과세가 불공되고 복리후생비가 접대비로 바뀝니다. 뭐 하나 바뀌면은요? 저거 뭐냐 거래처.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번 37번 보시면 수입에다 밑줄 치고요. 앞으로 수입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수입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래처는 세관, 부가세만 회계 처리.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매입의 수입이고요. 이거 잘못 보면 산료사 씁니다. 근데 산료사 쓰면 안 돼요. 뭐를 써야 돼요? 인천 공항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잘 아셔야 돼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 아니면 솔직히 패턴 몰라도 그 세금계산서 보고하면 되거든요. 거기 써 있어요. 인천 세관이라고 아예. 근데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입 부가세 뭐라 그래요? 부가세 대급금 1,500 뭘로 내셨어요? 현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매번 설명드리지만 그냥 저거 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반복. 반복만이 정답이에요. 반복하다 보면 뭔가가 보여. 이게 새로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8번 수출이죠. 요건 푸시기 전에 요거 빨리 외우세요.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고요.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무슨 일 기준이요?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환율은 기준환율이나 제정환율. 참고로 요 기준환율, 제정환율은 우리가 놀러 갈 때 쓰는 그 환율하고 틀린 환율이에요. 이건 따로 있는 환율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출했으니까 매출에 수출에 A, B, C.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는 원래 매입은 차변 먼저 하는 거고요. 매출은 대변 먼저 하는 건데 요 문제는 차변 먼저 하는 게 쉬워요. 왜냐면 차변을 합쳐서 대변이 되는 내용인지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환가했다 그랬죠. 먼저 받았다. 무슨 금이요? 선수금. 왜냐면 계약금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받았대요? 600만 원. 그 다음에 문제는 2만 달러는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9월 30일 걸로 봐야 돼요? 9월 10일 걸로 봐야 돼요? 9월 10일 걸로 봐야 돼요. 왜냐면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선적일 기준. 그러면 선적일 날 기준환율이 1240원이에요. 그리고 왜 기준환율, 제정환율을 아셔야 되냐면 어렵게 내면은 이렇게 세 개를 줘요. 거기 세 개 써 있잖아요. 환율이.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환율 쓴다고요? 기준환율이나 제정환율.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1240원 하시면 248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2480만 원. 근데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한 다음에 대변이 제품 매출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변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적으세요.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것도 풀 시간 드릴게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선수금 600만 원은 거기 써 있죠. 왜냐면 먼저 받은 거기 때문에 이미 분기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 항상 문제는 나머지 금액이에요. 그 나머지 금액의 기준은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선적일 기준. 그래서 선적일의 환율을 곱해서 하고 다 합쳐서
예, 그게 이제 제품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세요. 그리고 요즘 잘 안 나온 문제라 시험 때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9번부터 43번까지 일반 점표세요. 그래서 시간은 5분 드릴게요. 그래서 9시 59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요거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회계 쪽보다는 세무 쪽에 좀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일단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래서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한다.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인데 10만 주 곱하기 500원에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얼마 받았대요? 510원이니까 5천 100만 원. 근데 현찰로 얼마 썼죠? 150 썼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5천만 원짜리를 5,100 받았으니까 원래 100만 원 이익이었죠. 맞죠? 근데 돈을 얼마를 써버렸어요? 150을 썼어요. 그러면 100만 원 이익 난 상태에서 150 쓰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요? 50만 원. 그래서 원래는 100만 원 이익 났었는데 돈을 150 썼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주변에서 어떤 적이 있었냐면 과거에 로또가 제일 많이 팔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2월 돼서 두 번이 세 번인가 2월 돼 갖고 1등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근데 그때 3등 된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원래 3등 되면 100만 원 이상 나와요. 1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3등 됐다고 기분이 좋아서 술을 사줬어요. 주변 사람들. 80만 원어치 술 사줬거든요. 당첨금이 50만 원 나왔어요. 왜냐면 그때 너무 많이 당첨이 돼서 3등 당첨금이 엄청 적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익 났다 그래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남는 게 얼마냐 최종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0번 영업부 김성진 과장이 출장을 갔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출장 가면 가지급금, 갔다 오면 여비, 교통비. 그래서 결론은 차변에 800번대 여비교통비 16만원. 그 다음에 갔을 때는 20만원 드렸어요. 가지급금. 누가 갖고 갔어요? 김성진. 요거는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답이 오락가락해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오락가락 하냐면 어떨 때는 김성진을 넣어야 맞고 어떨 때는 안 넣어도 맞아요. 그럼 그냥 넣는 게 편해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가지급금에 별다른 내용 없으면 거래처 무조건 쓰세요. 그래서 내용은 20만원 줬더니 16만원어치 쓴 겁니다. 그러면 얼마치 갖고 왔어요? 4만원어치 갖고 왔죠? 요게 답니다. 그러니까 뭐 나오면 뭐 요런 패턴 같은 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패턴으로 좀 이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41번. 요거는 말장난 문제예요. 그래서 외상매입금과 받으러움 있었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100인데 여기는 대한부품. 그 다음에 받으러움도 100인데 여기는 대한상사. 요건 입력할 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대한부품하고 대한상사. 그 다음에 42번 단기간 매매 차익이죠. 예, 요것도 이거 기억나셔야 맞출 수 있어요. 유가증권에는 주식하고 사채가 있는데 요걸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 해라? 더해라.
더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300. 근데 이거를 9,000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270 받았는데 거기에서 또 얼마 빼고 받았죠? 8만원. 그래서 262만원. 그래서 손해본 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38만원. 설명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300만 원짜리 270에 팔았으니까 30만 원 손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돈 쓴 거는 손실에다 뭐 시키라고요? 가산. 그래서 30만 원 손해 봤는데 8만 원을 더 썼네. 그러면 얼마 손해가 되는 거예요? 38만 원. 그 다음에 43번은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원천징수에 두 가지 있어요.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헌납세금,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그래서 분계 잘하고 싶으시면 이런 거 기억을 잘해야 돼요. 제가 따로 적어 드리는 거. 왜냐면 그게 기억나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계를 잘하시는 분하고 못하시는 분하고 차이점은 요런 게 한 개라도 더 기억나면은 더 잘하는 거고요.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면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많아져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해보고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동그라미 개수가 늘어나면 공부가 재밌어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개 풀었는데 5개 맞았어. 하기 싫어져요. 근데 100개 풀었는데 95개 맞았어.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많아지게끔 내가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해요. 왜요? 동그라미가 많으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안 돼요. 왜요? X만 있으니까 해도 안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원천징수세액 14만 원이래요. 그건 무슨 세금이에요? 선납세금. 그 다음에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보통예금으로 1086만 원. 근데 거기에서 예금이 1000만 원이었고 이자 받죠? 받는 이자 수익 얼마 있었어요? 100만 원. 왜요?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44번부터 여기까지구나. 48번까지 메인 배출 좀 펴세요. 요거 11시래네. 10시 15분에 맞춰보겠습니다. 요거까지 보고 쉴게요. 44번 내국신용장 나왔죠? 매출의 영세 대한무역 부. 옛날 거라 다 부예요.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000. 어음 받았죠? 무슨 어음이야? 받을 어음 얼마요? 700. 나머지는 뭘로 했죠?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출금 얼마요? 300. 그 다음에 45번 원재료 샀죠? 매입의 과세 하나전자 부. 대변이 아니고 차변의 원재료 1억 10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100만원. 그리고 이거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나오면 110으로 나누신 다음에 몇으로 곱하세요? 100으로 곱하세요. 그러면 1억 1000 나와요. 요거 계산 헷갈리시는 분은 부가가치세 포함일 때 계산기로 110을 나누고 몇을 곱하시라고요? 100을 곱하면은 공급 가액으로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로. 요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기말에 지급하였던 계약금 먼저 줬다. 2200 먼저 줬고요. 선급금. 그 다음에 배서 나오면 무슨 어음이에요? 받을 어음이에요. 얼마예요?
9천만 원. 어디요? 인터 섹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표로 줬죠.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얼마요? 900만 원. 되셨죠? 그리고 요거 꼭 알고 계세요. 부가세 포함일 때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면은 부가세 별도로 계산이 됩니다. 저거는 이쪽 파트에서 업무 보시려면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46번 보시면 영업사원인데 2000cc죠? 매입의 불공 금호 렌터카부 차변에 임차했죠? 800번대 임차료 220 미지 급금 220 임차하면 임차료예요. 자동차 사면요 차량 운반고 자동차 고치면 차량 유지비인데 빌리든 뭐하든 1000cc 넘으면 불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이 렌트를 안 하고 리스를 해요. 왜냐면 리스는 면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차를 사는 개념인데 사거나 빌려 쓰는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 회사 가시면 리스라는 걸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1000cc 넘어가면 공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 제도는 면세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를 구입하는 회사들도 많은데 리스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예요. 계약 기간 전에 해약하면은 목돈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빌리는 개념이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사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정수기 보면 3년 렌탈하면 3년 후에 내게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렌탈 비용이 어떻게 보면 할부금이거든요. 3년치 할부금. 그것처럼 이제 자동차도 그런 개념으로 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리스 하실 분들은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내가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느냐. 근데 뭐든지 다 똑같아요. 할부로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기간 동안 버틸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못 버티면은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기 때문에 무조건. 그 다음에 47번 매출의 과세 영풍부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7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이요? 70.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받았대요. 먼저 받았다. 선수금 50. 그 다음에 약소금으로 받았죠. 무슨 엄이야? 받으럼 720. 끝. 48번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마지막 줄에 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면세입니다. 근데 이거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요. 거래처만 보시면 불공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거래처 나오면 거의 다 불공이었으니까. 근데 불공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세금 계산서가 나와야 돼요.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성일상사. 그 다음에 매출처는 800번대 접대비예요. 매입처는요 500번대. 그래서 30만원 미지 급금 30만원. 왜 세금 나오면 안 돼요? 면세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